우선 미제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담팀을 만들었죠. 판도라 상자를 연 사람이 접니다. 브라우스와 교복 상의, 그러면 당연히 떠오르는 건 경기 남부청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인데, 이거는 약간 좀 비밀스럽게 작업이 진행되는구나. 유류품의 상태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면 바로 다 썩어버리면 DNA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증거물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비닐봉투가 아니라 종이봉투에 담겨 있었고 정말 잘 말려져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문서구에 필요한 서류를 찾으러 갔다가 뭐 박스가 있으니 이게 뭔가 하고 호기심에 보니까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품이라 이게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겠다. 거기다가 이제 개별 포장 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목록 박스에다 번명에다 붙여놓고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있는 건 다 했어요. 한 6, 7개? 그래서 화성 사건도 굉장히 빨리 증거물을 다 들고 오셨어요. 그 거들 옆구리 부위에서 프로필이 발견이 됐어요. DNA가 검출이 됐고 그게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다. 뒤에서 낚아챕니다.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밭에 곡식이 있었던 게 아닌 걸로 봐서 치마를 입고 있는데 결박을 할 게 없어가지고 치마 끄트머리를 살짝 찢어서 결박을 했을 겁니다. 응간한 다음에 제가 그 주변에서 구두를 찾아준 기억이 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을 한 거죠. 신고가 됐던 사건이고 얘는 일단 흉기는 일단 부인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기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다. 데려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 강간 사건 중에 여자가 데려다 하려고 해서 데려다 줬다. 그날은 기분이 안 나빴던 거죠.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시도했는데 저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깨물려서 잡아 빼는 과정에서 이가 빠졌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가지고 그때 형사들이 탐문하면서 손가락을 보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대한 이후에 많은 돼지 강간 미수가 있어 왔던 거죠. 군대에서 처음으로 어떤 성취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탱크를 잘 몰았고 탱크 앞장서면은 뒤에 전부 따라오는 그런 데서 처음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쾌감을 느꼈고, 근데 이제 제대한 이후에 군대에서 한껏 고양되었던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부모의 농사일을 도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줌마였습니다. 몸에서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기름 냄새 비슷한 항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죽으라고 심하게 깊이 찌르는 개념보다 살짝 저기 하듯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엄마가 그 찔린 현장에서 1시간 정도를 죽은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면 또 찔릴까 봐. 엄마는 9시쯤에 그 길에서 지나가는 길에서 찔린 거고 엄마가 10시쯤에 이제 집에를 기어서 오신 거예요. 죽더라도 날 한번 보고 죽는다고. 중환자실에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살아났어요. 정신 좀 차렸을 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범인이 서방은 뭐하냐, 자식은 뭐하냐 그런 얘기를 묻더라는 겁니다. 엄마한테.
잔치집이 있었어요. 엄마가 음식을 이제 좀 소문이 났어요. 잘 만든다고. 엄마 보러 음식 좀 만들어 달라, 도와달라 그래 음식을 만들어주고 오다가 놈한테 잡혀갖고 산속으로 끌려간 거죠. 우리 중학교 동창이에요, 이춘재가. 설마 우리 그래도 중학교 한때 동창이었는데 아니길 바라는 것이죠. 이춘재가 차별한 사건이죠. 장소들이 보면 뭐 그대로 보존돼 있는 데도 있지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사팀에서 그려놓던 약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는데 오히려 이춘재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그래서 신빙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래부터 가시죠. 첫 번째 사건부터 얘기하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통근버스를 놓쳐서 걸어오고 있었을 겁니다. 마주오는 피해자를 조우하게 되면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로 기억합니다. 그때 소모기는 풀이 굉장히 자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체격의 할머니라는 기억만 있습니다. 목을 먼저 졸랐는지 간감을 먼저 한 건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 사건 이후부터 시작이고 이 사건이 출발점입니다. 화성 사건에서 제일 첫 번째 났다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71살 먹은 할머니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닥이 뭉개진 거 보면은 한동안 여기서 옥신각신한 거 틀림없어요. 이 할머니가 수원이로다가 고추 5건에 열무를 한 7단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오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다만 돈 몇 푼이라도 갖고 왔을 텐데 돈 몇 푼도 하나도 없습니다. 범인은 동전 지갑까지 샅샅이 뒤져서 가져가는 이러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불을 보고 찾아다니는 불나방처럼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제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무슨 뭐 거기를 꼭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날 상황에 따라서 마주치는 대상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말로는 그래요. 뭐 자기 어린 시절 동네 누나한테 뭐 추행 같은 걸 당한 적이 있다. 동네 누나한테 뭐 추행을 당해서 뭐 저희가 뭐 이런 범행을 하게 됐다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뭐 유년 시절에 뭐 여자한테 추행을 당한 기록, 그게 정상적으로 여자랑 어떤 사귀지 못하는 때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뭐 연쇄적인 범행을 하게 된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라임델로 가죠. 크수가 끝났을 겁니다. 논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고 퇴근해서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지나쳤다가 가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뒤에서 덮치게 된 거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강간했습니다. 반항을 포기했으니까. 사실 여기가 대낮 같지는 않지만 사람이 보일 정도로 밝은 곳인데 이 줄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제가 몇 번 찔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순해졌고 살해한 다음에 제가 옷을 다 벗겼을 겁니다. 농수로에 넣을 때 옷이 있으면 걸릴 수도 있어서 시신을 오픈시키는 것보다는 풀이 있으면 풀로 덮듯이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어느 정도까지 밀어 넣고 그 다음에는 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관 앞에 앉은 자세로 한쪽 다리만 뻗어서 밀어 넣었습니다. 허리는 아니지만 다리는 다 들어갔습니다. 제압하는 과정에서는 급할지 몰라도 범행 후에도 그냥 급하고 그런 건 없고 뭐지? 이런 느낌? 그거를 떠올리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1도 없고 남의 일인 마냥 말로만 죄송하다라고 얘기하고 진심 1도 안 느껴지는 거죠. 많이 괘씸했죠. 애인의 부분을 만나 손밭에나 만났대나 저녁에 늦게 혼자 왔대지 뭐. 없어졌다고 자꾸 그러다가 또 납치돼 갔다 그랬죠. 요새 인신매매단이 안 많아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또 바깥 옆에 그 씨가 버섯 따라가다가 그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때 사는 거지. 깨때로다 덮어놨대나? 그 시체를. 그 들깨 집 밑에다가 은익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저쪽 반대편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빨가스러운 게 조금 보여.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머리를 또 거들로 뒤집어 씌워놓고 얼굴을. 브라우스는 지금 벗겨져 있는데 상의 옷은 입혀져 있다. 이렇게 벗겼다가 입혔다가 이러한 장난을 해놓은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좀 이제 흐트러졌잖아요, 이렇게. 그럼 약간 정리하는 습성이 있어요. 약간. 범행 장소가 그 시절에 너무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시간은 많죠, 사실은. 제가 잡히지 않아야지 하고 특별히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 있는 자체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주변만 대충 정리하고 그냥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은 이춘재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백한 34건의 강간사건도 입증 자료가 충분한 9건의 강간사건만을 이춘재의 범행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강간사건 25건도 이춘재의 실제 범행으로 판단되지만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춘재는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관과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하게 되었고 군 전역 후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욕구 불만의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춘재의 범행 동기는 욕구 해소와 내재된 욕구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여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재된 욕구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순화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춘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인간의 솔직히 내면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설명을 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